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3번 문서에 관한 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송승훈 씨라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서 관련된, 그러니까 위변조 관련된 부분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원에서도 사회적 법에 해당하는 위변조 여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있잖아요. 형법책에. 그 강론에 보면은. 근데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출제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문서에 관한 제에 대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23번 같은 경우에 정답을 보면은 정답이 4번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다 23번 여기 4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한번 보자고. 갑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통관 업무, 그 세관에서 이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통관 업무죠. 통관 업무를 위하여 무슨 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 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에 이를 출력하여, 출력의 언더라인 중요해.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갑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냐면,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변경한 게 뭐 바꾸는 거야? 화주란과 날짜란을 갖다가 지금 변경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통관 업무를 위해서 만든 서류니까, 그죠? 이 통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이 통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내용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화주란이라든지 날짜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문서에서 중요한 기능이 아니에요. 약간 외곽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조로 보지 않고, 변조로 봅니다. 변조. 그래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거기 적어 놓으셔. 변조 이렇게 적어놔. 변조.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면 선생님 날짜 바꾸는 건 무조건 다 변조네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기능, 그 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있고 외곽 기능이 있거든요. 그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변경을 가하면은 변조고, 전혀 새로운 거, 그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거면은 위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여기 틀린 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변조. 요거 지우고 제가 새롭게 화면을 바꿔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위조하고 변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좀 봐봅시다. 20.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조냐, 그죠? 위조냐, 변조냐 갖고 만약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여기 위조 같은 경우하고 변조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거 있죠.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문서로 보는 문서를 만들었을 때는 바로 이게 위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변조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문서에 일단 문서는 진정해야 돼요. 진정한 문서에 뭐를 갖다가 바꿔야 돼요? 바로 동일성이 중요해요. 그 문서의 동일성을 깎아먹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지 아니한 범위에서 어떻게 돼요? 변형이 가야지 해야 돼요. 이거를 변조라 그런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일성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요 동일성. 예? 요 동일성을 좀 기억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문서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형이 가해진 걸 변조라 그러고, 전혀 다른 거, 전혀 생뚱맞은 거, 권한자가 아닌 자이기도 하면서
그 내용도 엉뚱한 거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문서를 창출하게 되면 이건 위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잠깐 요거 좀 내려볼게요. 요거. 자, 요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 문서의 중요 기능. 자, 문서의 중요 기능을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걸 한번 보자고. 합격자 명단 같은 거 어떨까? 자, 무슨 시험에 합격자 명단이에요. 시험에 합격자 명단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허위로 만들게 되면은, 그죠? 허위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을 끼웠어요. 그죠? 명단에. 잠깐 요거 좀 지우고. 자, 사람 이름 또는 뭐 기관 뭐 이런 걸 갖다가 허위로 기관 이름 이런 걸 갖다가 허위로 만약에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잠깐만 여기 허위로 했어. 그러면 이 시험 합격자 명단 같은 것은 뭐예요?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 사람이나 그 이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야. 합격자 명단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기관이 해당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람이나 이름, 이런 걸, 기관 이름, 이런 걸 바꿔버리면, 이런 걸 갖다가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위조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유통기간을 만약에 유통기간 같은, 중요 기능을 중시하는 유통기간의 어떤 기능을 중시한 기간을 중시하는 이런 문서야. 근데 요 기간을 갖다가 뻥 깠어. 그죠? 유통기간을 뻥 깠어. 위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야? 요거는 기간이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2026년까지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걸 갖다가 살짝 바꿔갖고, 2028년까지, 요렇게 해갖고, 저기를 갖다 바꿨단 말이에요. 유통기간을 중시하는 이런 문서에서 그 기간을 바꿨다는 것은 그 문서의 중요한 핵심 기능을 건드린 거죠. 요런 경우에는 전부 다 뭐로 봐야 돼? 이거는 위조로 봐야죠. 네? 그지 않을까요? 요런 경우에는 위조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나 날짜 이런 걸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그 기능이 부수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이건 중요 기능이야. 그죠? 그리고 자, 요거 이렇게 보자. 문서의 중요 기능이 아닌 사이드 기능인가요? 부수 기능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뻥을 깠어. 응? 날짜 조작이야. 뭐 이런 거. 같은 날짜라도 조작.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변조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기능을 건드리면 변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또 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능 검사를 했어요. 성능 검사를 해갖고 그 합격한 기업체 같은 요런 걸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표를 한다. 그죠? 이런 걸 갖다가 공표하는데 어떤 문서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성능 검사 합격한 기업체 이름을 뻥을 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요거는 변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같은 날짜나 어떤 이름을 뻥뻥 깠다 하더라도 그 기능에 있어 갖고, 그죠? 부수 기능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살짝쿵 건드린다면은 변조로 보고요. 그죠? 같은 날짜라고 하더라도, 그죠? 날짜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의 중요한 기능이야. 이 문서가 증명하려는 기능이 만약에 어떤 날짜 같은 거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걸 건드렸어. 그럼 이건 위조로 가야 돼. 이건 전부 다. 응? 이건 위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중요 기능을 건드렸냐, 건드리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지 위조와 변조를 좀 판가름할 수가 있다.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데, 위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혀 다른 새로운 문서,
그 기능을 증명하려는 기능에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문서를 창출할 때 위조가 되는 거고, 진정한 문서인데 거기에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살짝쿵 뭐를 변형을 가한 거야. 요거는 변조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공부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형법 강사들 이렇게 보니까, 설명할 때 보니까 무조건 뭐 날짜를 건드린 거는 뭐고,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걸 건드린 것은 뭐다, 그렇게 단순하게 따져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요거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같은 날짜나 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에서 중요한 핵심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 그래서 무작정 뭐 날짜 건드렸다 해갖고 변조고, 사람 이름을 뻥 깠다 해 위조고, 이런 게 아니라, 자, 봐봐. 그래서 핵심 기능, 그러니까 중요 기능을 훼손하면, 그죠? 중요 기능을 훼손하면, 중요 기능을 훼손하면 뭐야? 위조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문서의 사이드 기능, 그러니까 부수적 이런 기능을 건드린 경우에는 어떻게 봐라? 변조로 보시라 이거야. 요게 이 내용의 핵심이야. 응? 되셨나? 그러니까 요거를 학원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더라고. 예? 무조건 뭐 날짜 건드린 건, 날짜 조작한 거는, 날짜 위조한 거는 변조고, 뭐 이름 건드린 건 위조고, 이따구로 설명하니까 애들이 시험장에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사례는 대법원 판례를 좀 몇 개 외워줘야 되겠죠? 그죠? 아, 요런 경우에는 위조로 봤다. 아, 이런 경우에는 변조로 봤다. 그렇게 공부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날짜 건드린 것은 뭐 변조고, 기관 이름이나 사람 이름 건드린 거는, 위조다.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봐봐요. 저기, 통관 업무를 위해서, 문서니까, 그죠? 어쨌든 이 서류가, 무역 업무, 그러니까 국제무역 유한공사라 나왔잖아. 무역 업무 하는 사람인데,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맡아서 온 물건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거기에 무슨 화주란이나 날짜라는 사이드 기능이겠지. 그러니까 사이드 기능 건드리는 거니까 뭐야, 이거는? 바로 위조가 아니라 변조로 보시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도 제가 찾아냈어, 드디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거 못 찾았다고 그러는데, 요거 찾아냈다. 요거 한번 보자. 요거 내가 업로드 시켜놓을게, 이거. 저기, 이선주 경찰공보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 자, 여기 한번 보자고. 바로 이 판례 번호가 2023도의 4804인데, 자, 여기 보시면, 판시사항 한번 같이 보자.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를, 판시했고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인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극이란 얘기는, 자,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소극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문서가 아니지만, 그죠?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 문서가 아니지만은 이것을 어쩐다는 거야? 출력기로 해갖고 인쇄를 해서 출력을 하면 뭐야? 요거는 문서가 된다는 거야. 적극이라고 나와 있잖아. 되셨죠?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니터 화면에 있는 거는 문서가 아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난 거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출력기로 해갖고, 그죠? 프린터기로 해갖고 프린터해서 종이로 뽑아내게 되면 이건 뭐야? 요거는 문서로 보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거 이해 안 가면 때려쳐. 이거 진짜 힘든 거야. 이거 머리가 이거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거. 되셨죠? 자, 어쨌든 요렇게 하고 또 아래 거 한번 보자.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한번 좀 보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그 판례 맞아. 이거 봐봐. 국제무역유한공사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보시면은, 날짜란을 변경한 후 출력해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난 것은 문서가 아니지만은, 출력하게 되면 종이로 뽑아내면 이건 뭐야? 문서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변경을 강한 것은 뭐야? 날짜란이야. 날짜란은 아까 무역 서류에 있어서, 그죠? 아까 그 통관 업무 절차에 해당되는 문서에 바로 날짜 변경은 사이드 기능이거든요. 사이드 기능.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날짜 변경은 변조로 봤다는 거야. 예? 그래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봤다. 예? 요렇게 알아두셔. 예? 자, 어렵지 않죠?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뭐 설명 잘한다고 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 뭐 좀 어려우셔 하실 분도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지만은, 그죠? 통관 업무를 하는 요런 관련된 서류에서, 그죠? 저 화주란과 날짜라는 사이드 기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위조로 보지 않고 변조로 봤다는 것이죠. 되셨죠? 중요한 것은, 자, 컴퓨터 엑셀 파일 자체는, 엑셀 파일 이미지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것을 출력해갖고 종이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문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문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 기능이 아니라 사이드 기능을 갖다가 변경을 가했으니까 위조가 아니라 변조로 봐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되셨나?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설명해보자. 자, 2번에 보시면요. 자, 문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중요한 건 내야, 권한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초월이 아니라 남용이죠. 남용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니까 뭐야?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자,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죠? 이건 위조가 될 수가 없겠죠. 권한 범위 내니까, 그죠? 위조 X 거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권한의 범위를 남용했냐 초월했냐가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머리가 아플 거야. 자, 권한 남용과 권한 초월에 대해서 정리해온 파일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이 있어요. 제가 요거 여러분들 강의해 드리려고 저기 정성 들여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권한의 초월이라는 건 초과했다는 거야. 위임받은 범위를 뛰어넘었어. 근데 남용이라는 건 뭐야? 위임받은 범위 내라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 권한은 일탈이 없어. 초월 같은 경우에. 하지만 남용은 어떻게 된 거야? 형식적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한은 어쨌든 있어. 그래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거고, 이것도 반하는 거야. 이것도 두 개 명의인의 의사는 반하는 거야. 자, 근데 위조죄 성립에 있어서 한번 따져보면은, 그죠? 초월한 경우에는, 그죠? 범위를 뛰어넘어서 초월한 경우에는 바로 위조죄가 성립해요. 그걸 유용위조라 그러고요. 자, 봅시다. 권한을 남용한 거야. 권한받은 범위 내에서 뭐를 좀 조작을 했어. 이 경우에는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되셨나요? 예. 무용위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왔는데 1000만원을 1억으로 기재했다. 권한 없이.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위임받은 범위는 어떻게 돼요? 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너 이거 저기 계약서 작성 권한을 내가 줄게 했는데 뭐 뛰어넘어서 1억 원 이상 되는 걸 막 거기다 문서에다 찌꺼냈다든지 하면 이거는 뭐예요? 초과했기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죠? 그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어요. 자, 요런 경우에는, 자,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요거 화면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여기 제가 한번 좀 초월과 초월에 대해서 좀 여기 나왔어요. 초월과 남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변조죄, 특히 사문서 위조죄에서 권한의 초월과 남용은, 그죠? 초월이라는 거하고 남용이라는 거야. 남용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의 명의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위조죄의 성부가 갈리는 핵심적 법리다. 그죠? 그래서, 여기 좀 판례 관련돼 갖고 제가 몇 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좀 여기도 저 봅시다. 초월이 어떤 것이 초월이냐, 그죠? 초과냐. 자, 정의. 자, 대리권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자가, 그죠? 그 범위를 넘어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권한의 초월로 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위임받은 권한을, 대리권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자가 그 범위를 어떻게 넘어서 작성하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유형 위조, 그 다음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 이것도 해당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판례를 한번 좀 보자. 어떤 것이 초월한 건지 한번 보자. 초월한 거에 대해 한번 따져보자고.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나 그 금액을 마음대로 높게 적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요거 초월이야. 단순히 1,000만원을 빌리는 것에 동의했으나 1억원을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이것도 초월입니다. 그리고 명의인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이므로 자,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죠? 허락하지 않은 범위야. 되셨죠? 이걸 초월이라 그래. 권한의 초월. 자, 권한의 남용은 어떻게 된 거야? 남용한 거야. 권한은 있는데 그 범위를 살짝쿵 넘어간 거야. 봅시다. 대리권 남용이야, 남용. 자, 위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있는 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중요한 건 권한 범위 내야. 내에서 행사했지만 그 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뭐 쭉 얘기 나왔는데 봅시다. 그래서 위조죄가 성립한지 여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판례는 자, 권한을 남용이 있더라도 외관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이기 때문에 자,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조죄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시험 잘 나오걸랑요. 자, 보세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 자, 누구를 위해? 회사를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대요. 그런데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차용증을 작성하면은 이거는 권한의 남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뭐 배임죄라든지 이것을 논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문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자, 대리인이 그 위임장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경우, 이것도 남용으로 보는 거야. 되셨나? 예. 그래서 아까 이 도표는 내가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결론. 위임받은 내용과 완전히 다른 혹은 위임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권한 초월로 위조가 되는 거고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권한 남용으로서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만, 자, 권한 남용의 경우에 사문서 위조는 아니더라도 배임이나 사기 같은 거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공부 확실하게 한 거야, 이제. 그죠?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야. 자, 되셨나? 2번까지 설명했고, 자, 3번 한번 보자고, 이제. 3번에 보면은, 공무원 갑이 국정조사 절차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 질의를 받아갖고 쭉 얘기 나왔는데, 자,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이 통상 이상으로, 받는 것이 이상으로 상황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줬대요. 근데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야, 이게 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여러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야? 공무원이죠? 근데 자, 이 경우 어떻게 된 거야?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뻥 까서 만들면 뭐야? 공문서 위조죠? 그죠? 공문서에 해당하지. 이거 왜 해당하지 않아? 틀렸죠? 그죠?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뻥 까면 이것도 공문서 위조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판례가 나왔는데, 제가 판례 번호도 좀 불러드릴게요. 자, 판례 번호는 2007도에 6987. 여기다 적어보셔. 자, 뭐라고? 2007도에 6987. 되셨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식당에 주식,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식당 같은 거나 봐요. 공무원 갑이 주식, 부식, 구입 요구서에 과장 결제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했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대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위조가 되지는 않죠.
그죠? 위조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게 되면은 자, 위조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자격모형의 공문서 작성죄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격모형 공문서 작성죄는 변론으로 하라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게 되면 위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되셨나?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야. 응? 그래서 꼭 알아두셔. 그래서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변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문서인데, 그죠? 담당하는, 예. 자, 여기 지금 얘가 뭐야? 어쨌든 얘도 공무원이잖아, 지금. 그죠? 얘도 공무원인데, 그죠? 공무원인데, 과장결재란에, 그죠? 자기가 서명한 거야.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거야. 그래서, 비록, 어떻게 된 거야? 자격 모형을 해갖고 작성했지만은, 공문서 작성죄는 되지만, 자, 공문서 위조는 안 된다는 거야. 위조죄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이 판례에서 요 사례는 자격 모형 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로 하시고 4번 체크해 주셔. 되셨나? 그리고 또 준비해온 화면이 아까 또 하나 있었는데, 조금만 계셔봐. 근데 요거 준비했나? 요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수업 뭐 요 정도에서 마칠까요? 예. 그러면 뭐 수업을 마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데 오늘은 조금 쉬어요. 여러분들 힘드시니까.